지금 언론에서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바로 권향엽과 관련된 공천입니다. 이게 지금 어느 정도 양상으로 되고 있어요. 여야가 서로 맞고발을 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자, 그 실제적으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권향엽 사천 논란과 관련돼서 여야가 고발전으로 지금 비화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 민주당이 뭐 했습니까? 한동훈 위원장을 허위사실 기재,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한동훈 위원장이 권향엽을 두고 이재명 부인 비서, 즉 김혜경의 비서라고 얘기했다고 이게 지금 뭐라는 겁니까? 허위사실 기재, 명예훼손이라는 거예요. 자, 일단은 허위사실 기재는 추후에 알아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장 어이가 없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게 어떻게 명예훼손이 됩니까? 이게 어떻게? 아니, 비서를 비서라고 말한 게 어떻게 명예훼손이에요? 그리고 비서라는 직종이 어떻게 명예훼손까지 당할 만한 발언입니까? 전 이게 이해가 안 간다라는 겁니다, 친구 여러분. 네? 비서가 그렇게 모욕적인 단어입니까? 비서라는 직종이 그렇게 명예훼손으로 고발당할 정도의 직종이에요? 저는 이해가 안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게 무엇입니까? 아, 민주당이 생각하는 비서라는 정의와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는 비서라는 뜻이 전혀 다르구나 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아, 이 사람들은 진짜 비서를 이런 사람으로 생각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불 빨래, 심부름쯤 해야지 비서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이재명이 쓰는 샴푸 사러 청담동 심부름쯤 가야지 비서라고 생각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서는 어떻게 비서라고 얘기했다고 명예훼손으로 고발을 합니까? 앞뒤가 안 맞잖아요, 친구 여러분. 앞뒤가. 네? 아니, 말이 안 되잖아요. 비서라고 얘기했다고 어떻게 명예훼손이 됩니까? 자, 보시는 것처럼 이재명과 민주당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는 비서라는 뜻이 얼마나 다른지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인데, 자, 그러면 이와 관련돼서 어제 국민의힘이 어떻게 했습니까? 맞고발했잖아요. 이재명 무고죄로 맞고발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팩트 체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자, 무엇이냐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민주당이 한동훈 위원장에게 어떤 식으로 고발을 했습니까? 허위사실 기재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명예훼손은 말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 허위사실 기재, 이와 관련돼서도 합당한지를 우리가 알아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주장에 따르면 권형엽이 뭐라는 겁니까? 비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비서가 아닌데 비서라고 얘기했다. 그게 허위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뭐 보여드렸어요? 사진 보여드렸잖아요. 사진. 배우자 부실장 때 권향엽이 SNS 쓰고 사진 올린 것. 네?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자세하게 일정을 알 수가 있느냐. 네? 대구에서 뭐 했고 어디서 뭐 했고 어디서 뭐 했고 어떻게 이렇게 자세하게 알 수 있느냐라고 제가 물어보지 않았습니까? 심지어는 그 SNS 사진에 어떻게 나왔습니까? 김혜경이가 한두 번 나온 게 아니에요. 네? 이렇게도 있고 요렇게도 있고 저렇게도 있고 이렇게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김혜경이 자리한 이 자리에서 권향엽이 어떻게 글을 썼습니까? 이렇게까지 글을 썼어요. 잠든 아이를 안고 참석한 아빠의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아니,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고서는 어떻게 이런 사진을 올릴 수 있고 어떻게 이런 글을 쓸 수가 있냐는 겁니다.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권향엽이 김혜경이 자리한 이곳에 따라갔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것이고, 이걸 두고 우리는 수행 비서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뿐입니까? 이것도 있잖아요. 네? 2022년 1월 1일 이재명과 김혜경이 한갈 노들섬에서 해맞이를 하는 것. 이걸 어떻게 알 수가 있냐고.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 각종 자료들을 올렸었는데, 자, 중요한 건 근거가 이것뿐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야, 국민의힘이 오랜만에 일다운 일 좀 했어. 자, 무슨 얘기냐? 어제 국민의힘이요, 뭘 꺼냈냐? 이재명 대선 당시 캠프 조직도를 꺼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권향엽, 김혜경의 비서가 맞다. 명백한 무고죄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권향엽이 과거 어디 있었다라는 겁니까? 배우자실. 김혜경 배우자실에서 부실장으로 일했다는 겁니다. 그건 언제 만들어진 거예요? 지난 대선 시절에 만들어진 겁니다. 이와 관련돼서 국민의힘이 이재명 캠프 조직도를 찾아본 겁니다.
그리고 그 조직도 안에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냐? 바로 이런 겁니다. 자, 이게 실제 국민의힘이 직접 공개한 이재명 대선 당시 캠프 조직도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집중해볼 것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여기에요. 빨간색으로 네모친 부분. 자, 여기에 뭐라고 써있냐? 이렇게 써있습니다. 비서실. 비서실이라 써있어요. 근데 여기에 누가 들어가 있습니까? 권향엽 들어가 있잖아. 권향엽. 아니, 비서실이라는 카테고리 아래 배우자 부실장, 정은혜, 권향엽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그럼 뭐라고 불러야 돼요? 아니, 본인들이 조직도에다가 비서실이라고 써놓고 그 카테고리 안에 권향엽을 넣어놨는데 그럼 뭐라고 불러야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네? 본인들이 비서실에 넣어놨다고. 그러면 비서실에 있는 사람을 비서라고 부르지 뭐라고 부르냐고.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민주당이 말도 안 되는 주장들을 하고 있고 그와 관련해서 국민의힘이 갖가지 자료들을 지금 이렇게 하나 뭉쳐가지고 내놓고 있고 이재명을 무고죄로 고소했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이 무고죄에서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가 하나 더 늘었다라고 보는 것인데요. 자, 여기서 끝내면 또 손상대 TV가 아니죠. 제가 그래서 한 가지를 더 보여드릴게요. 자, 무슨 얘기냐. 잘 보세요. 지금 이 비서실 안에 배우자 실장과 부실장이 있습니다. 자, 누구라고 써 있습니까? 배우자 실장 이해식, 배우자 부실장 정은혜, 권향엽. 민주당이 이렇게 조직도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친구 여러분. 자, 그러면 이와 관련돼서 민주당이 과거에 발표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선 캠프에 있어서 우리는 인사를 이렇게 꾸리겠습니다 라고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 이게 어디 들어가 있냐면요. 다른 것도 아니고 민주당 홈페이지에 있어요. 민주당 홈페이지. 보십시오. 고용진 수석대변인 브리핑, 대국민 대전환 제20대 대통령 선거대책위원회 2차 인선 발표. 쉽적 민주당이 이재명이 대선 후보 시절 선대대책위원회 2차 인사 발표한 겁니다. 민주당 홈페이지에 있는 거예요. 여기에 뭐라고 써놨냐. 이 보십시오. 기구명 비서실, 배우자 실장 이해식. 본인들이 발표했잖아. 이해식이가 비서실이라고. 그럼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배우자 부실장은 뭡니까? 뭐냐고. 니들 홈페이지에 있어. 니들 홈페이지에. 네? 제가 어디서 따온 것도 아니고 지금 현재 민주당 홈페이지 들어가면요. 아직도 남아있는 자료입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민주당은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 된통 걸렸다. 이재명 큰일 났다. 라는 말씀을 전해드리는 것이고요. 자, 이와 관련돼서 민주당, 더 나아가 이재명, 더 나아가 김혜경이 저는 제발 답변해주기를 바라면서 이 자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린다는 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상혜TV에서 한 개 더 보여드렸어요. 다른 것도 아니고 민주당 홈페이지에 있는 겁니다. 민주당이 발표한 거예요. 비서실에 배우자 실장 이해식 있다라는 것. 그러면 배우자 부실장은 뭐라고 불러야 되는 겁니까? 그 사람은 따로 있는 겁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과연 이와 관련돼서 민주당이 어떻게 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요. 지금 이재명이 뭐하고 있다라는 겁니까? 이 공천 파열음과 관련돼서 시스템과 관련돼 가지고 뭐하고 있는 거예요? 외부 탓으로 돌리고 있으면서 외부를 향해서 어떻게든 손가락질하려고 만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뭐 하기 위한 겁니까? 결국에는 결집을 하기 위한 겁니다. 이재명 지지자들, 개딸, 민주당 지지자들 어떻게든 결집을 시켜보려고 계속해서 말도 안 되는 외부로 전선을 확대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결국 뭡니까? 똥볼 차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재명의 이런 똥볼이 제가 볼 때는 더 커질 것 같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재명 일단 무고죄로 고소 하나 당했어요. 근데 어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경쟁 후보인 원희룡 후보를 향해서 양평고속도로를 윤석열 대통령 처가 땅 근처로 바꿨다라는 허위 사실을 얘기했습니다. 제가 이거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요. 이 도로가 변경된 건요. 원희룡 장관 이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미 팩트체크가 된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재명은 이러한 주장을 어제 대놓고 한 겁니다. 그래서 어제 어떻게 했다고요? 원희룡 후보 측에서 이거 고발하겠다, 고소하겠다
이렇게 나섰고 실제 이와 관련돼서 고발장 냈습니다. 허위사실 공표죄로 고발장 냈어요. 자, 그럼 이재명은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무고, 허위사실로 2개 고발 당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과정 속에서 이재명이 어마어마한 똥볼을 찼어요. 어느 정도로 똥볼을 찼느냐? 이재명이 사과까지 했습니다. 사과까지. 자, 그러면 이재명이 어떤 똥볼을 찼는지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직접 이재명의 목소리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재명이 지금 얼마나 헛소리를 하고 있는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재명이 어제 오전 최고위원 회의에서 한 얘기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국민의힘은 우리 국민들이 지적하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시정을 하거나 반성을 하기는커녕 오히려 그래 어쩔래 이런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까 서영교 최고께서도 지적을 한 부분이긴 합니다만 우리 민주당 같으면은 돈 봉투 주고받은 거 확인되면 절대로 공천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공천 심사 대상도 아니고 적격 여부 심사 단계에서 이미 배제됐을 것입니다. 정우택 후보 단수 추천 받으셨던데 CCTV 영상에 돈 봉투 주고받는 장면이 그대로 찍혔지 않습니까? 자, 지금 이재명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정우택 후보를 향해서 문제를 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좌파들이 공격하고 있는 그와 관련된 얘기를 하면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정우택 후보가 단수 공천 받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단수 공천 받았다 그랬어요. 이재명이 분명히 정우택 후보와 관련돼서 단수 공천 받았다 그랬습니다. 어제 진짜 얘기한 겁니다. 제가 이거 박제하려고 혹시라도 민주당이 영상 지울까봐 제가 이렇게 가지고 온 거예요. 자, 그런데 정우택 후보요. 경선했습니다. 경선 통과했어요. 단수 공천 안 받았어요. 왜 경선 통과한 사람을 단수 공천 받았다고 얘기합니까? 이거 엄연한 뭐 하는 겁니까, 시청자 여러분? 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입니다. 허위사실 유포. 자, 이게 이렇게 딱 걸려버리니까 이재명이 어떻게 하느냐? 본인 SNS에 글을 쓰더라고요. 어떻게 글을 쓰느냐? 이렇게 글을 씁니다. 국민의힘 정우택 후보님께 사과드립니다. 저는 정우택 후보께서 경선을 거쳐 후보가 된 것을 모르고 단수로 공천받으신 걸로 잘못 알았습니다. 정 후보께서 단수로 추천되었다고 한 저의 발언은 착오에 기인한 실수이므로 정중히 사과드립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 진짜 수준 떨어진다. 진짜 수준 떨어져. 아니, 그러면은 최고위 회의를 하고 언론에 공개되는 그 자리에 정우택 후보가 단수 공천 받았는지 경선으로 됐는지 그것조차 팩트 확인을 안 한 겁니까? 아니, 언론에다가 정우택이라는 이름만 쳐도 나와요. 경선했다라는 게. 아니, 이런 기본적인 사실관계조차 확인을 안 하고 지금 최고위에서 언론 카메라에다가 대놓고 정우택 후보 단수 공천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재명이 이 정도예요. 보시는 것처럼 코너에 굉장히 몰려있는 겁니다. 뭐 하는 겁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민주당의 공천 파열음이 지금 이재명 스스로도 어마어마하다. 이대로 가면 우리 선거 지겠다 라면서 뭐 하는 겁니까? 물불 안 가리고 마구잡이로 공격하고 있다가 똥볼 차고 있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걸 보고 전문 용어로 불나방이라 그래요. 불나방. 그냥 불만 보면 돌진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그렇게 돌진하면요, 다 죽어요. 그렇게 돌진하면. 네. 자, 그러면 중요한 건 이러겠어요. 그러면 이재명이 이렇게 정우택 후보를 향해서 사과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과를 과연 정우택 후보가 받아줘야겠습니까? 받아주지 말아야 되겠습니까? 네. 결과적으로 안 받아줬다라는 거예요. 자, 어제 실제 정우택 후보가 이렇게 글을 쓰더라고요. 이재명 대표의 국민 기만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 추가 법적 조치합니다. 비명 행사, 살인망천으로 선거를 난장판으로 만들고 있는 이재명의 국민기만 거짓말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제가 단수 추천받았다 명백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입니다. 라고 지금 얘기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실제 이와 관련돼서 고발장 접수했습니다. 어제 정우택 측에서 접수장, 이렇게 접수증, 고발한 접수증까지 뭡니까? 공개를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건 빼도 박도 못해요. 이건 빼도 박도 못합니다. 네? 맞잖아요. 아니, 지금
분명히 단수가 아닌 경선을 했다라는 게 언론 보도에 나오고, 심지어 이재명조차 뭐 했습니까? 사과한 겁니다. 이건요, 빠져나가지를 못합니다.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다른 게 아니라 뭐라는 겁니까?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와 관련돼서 이재명 유죄 판결 나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선거 못 나와요. 선거 못 나옵니다. 배지 날아간 걸 넘어서 이재명 차후에 선거 나오지 못해요. 피선거권 박탈되는 겁니다. 그럼 이재명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대선 행보에 막힘돌이 된다라는 것이죠. 대선 행보에서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러니까 이재명이 뭐 하는 겁니까? 아이고 살려주세요 하고 이렇게 사과를 한 거예요. 왜냐? 이건 빼도 박도 못하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이미 접수됐다. 이재명 재판 받아라 라는 말씀을 드려보는 것인데, 자, 그래서 제가 이재명한테 하나 요구할게요. 이재명한테 하나. 제가 방법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또 착한 우파 유튜버 아니겠어요. 사과는요, 이렇게 SNS로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 국민들 앞에, 더 나아가 정우택 후보 앞에서 이 정도는 해야지. 큰 절은 해야지, 큰 절은. 어떻게 부족함 사과 아닌 사죄 드린다. 이러면서 큰 절 정도는 해야죠. 네.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SNS 사과는 진짜 사과가 아니다. 그것은 오히려 사람의 화를 돋구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제가 드려보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와 관련돼서 앞으로 이재명이 어떻게 나올지 지켜보면 되는 것인데, 자,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여러분? 앞으로도 이럴 거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재명이요, 매우 급해요. 매우 코너에 몰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이 뭐 하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이러한 똥볼 찰 거라는 겁니다. 언제까지? 총선 직전까지. 그럼 우리는 뭐 하면 되겠습니까? 이걸 잘 수집해가지고요, 팩트로서 하나하나 반박하면 되는 것이고, 그런 과정 속에서 이재명한테 고발장 전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 작업 저희도 계속해서 할 거니까요, 우리 시청자님께서도 앞으로 이재명이 어떤 똥볼을 차는지 잘 지켜보시고, 그 똥볼을 찰 때마다 손상의TV에서 하나하나 팩트 근거해서 반박하고 그와 관련된 법적 조치까지 준비하겠다라는 말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것도 손상의TV 전문분이 아니겠습니까? 요런 것도. 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재명이 앞으로 어떻게 나올지 지켜볼 것인데, 자, 이런 가운데 이재명한테 또 한 가지가 더 터졌습니다. 한 가지가 더 터졌어요. 자, 무슨 얘기냐? 법인카드와 관련돼서 지금 한 가지가 더 터져 나왔습니다. 자, 그러니까 제가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얼마 전에 이거 공개해드리지 않았습니까? 이거. 자, 제가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이재명이 경기도지사에 있을 시절 업추비를 공개했어요. 그러니까 법인카드와 관련된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실제 이 장부를 까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 제가 이 장부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있다고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 뭐라고 말씀드렸죠? 중요한 건 바로 이전이다. 즉 무슨 얘기냐? 바로 공익제보자 조명현 씨가 근무한 그 시절이 아니라 그 전에도 유사한 법인카드 내역이 있다라는 겁니다. 뭐와 관련돼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그 과일 가게와 관련돼서. 자, 왜냐면 보시는 것처럼 자, 공익제보자 조명현 씨가 근무한 건요, 2021년 3월 15일부터 2021년 10월 26일까지입니다. 이거 제가 말씀드렸어요. 8개월 근무했습니다. 8개월. 그런데 이재명이 경기도지사 언제부터 했습니까?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했습니다. 그럼 뭐 하는 겁니까? 네? 2018년부터 2021년 3월 전까지도 우리가 조사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왜냐? 있잖아요. 2018년 내역, 2019년 내역, 2020년 내역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제가 검찰 수사 들어가야 된다라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어제 검찰이 수사 들어갔습니다. 공익제보자 조명현 씨 전에 일을 했었던 경기도지사 비서 오모 씨에 대해서 체포한 거예요. 그동안 이 소환을 불응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검찰이 체포영장 발부해서 체포해서 지금 조사 중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조명현 씨가 얘기한 것만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1,000만 원입니다.
8개월간 1,000만 원이에요. 그러면 3년. 네. 조명희 씨 전에 근무했었던 이 오모 씨가 근무했던 3년. 얼마가 나올까요? 네. 얼마가 나올까요? 8개월간은 1,000만 원. 3년은 얼마 나올까요, 시청자 여러분? 3년. 검찰 추정 4천만 원 예상하고 있답니다. 검찰 추정 4천만 원. 자, 이와 관련돼서 과연 검찰이 어떤 수사 결과를 내놓을지, 과연 이와 관련돼서 앞으로 어떤 소식들이 들릴지 제가 너무 궁금한데요. 자, 보시는 것처럼 과연 이재명과 민주당, 더 나아가서 김혜경이 이와 관련돼서 어떤 내용들을 얘기할지, 어떻게 또 이상한 얘기들을 할지 잘 지켜보면서 제가 하나하나 또 반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말씀드렸잖아요. 전 들고 있다고요. 네. 지금은 사라져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과거에 이미 다운받아 놨어요. 어디서? 경기도청에서. 자, 과연 이와 관련돼서 어떻게 얘기할지 잘 지켜보면서 만약에 이상한 얘기를 했다, 헛소리를 했다, 그때마다 제가 장부 하나하나 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지금 의심되고 있는 게 과일가게뿐만이 아니죠. 많아요. 많습니다. 과연 이와 관련돼서 민주당 이재명, 김혜경이 어떻게 나올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과연 이재명이 어떤 똥볼을 찰지, 어떤 얘기를 할지 잘 보고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또 하나하나 반박하는 방송 보내드릴 예정이니까요. 앞으로도 손상희TV 많은 시청, 많은 사랑 부탁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전 다음 방송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끝까지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